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봉사단입니다. 이번 영상은 컴퓨터 조립하기에 대한 강의로 4편의 영상을 통해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와 컴퓨터를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1장에서는 컴퓨터의 종류와 구성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2장에서는 메인보드, CPU, CPU 쿨러에 대해 알아보고 조립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메인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핵심 회로 기판으로 다른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인보드는 CPU, 메모리, 저장 장치,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등의 다양한 장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판인데요. 다른 이름으로 마더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인보드를 선택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용도, 예산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머지 부품들과의 호환성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CPU 호환으로 메인보드는 CPU 소켓에 맞아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골라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규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ATX, 마이크로 ATX, 미니 ITX 등 이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데요. ATX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규격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본체 케이스 크기를 어떻게 할지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요한 슬롯, 포트 수들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제품 중에 예산이 맞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CPU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PU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도 하며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컴퓨터의 두뇌 같은 역할을 합니다. CPU는 크게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는데 제어 장치는 컴퓨터 시스템 전체의 동작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CPU가 수행해야 할 명령어를 해석하고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연산 장치는 CPU 내에서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부분인데요. 프로그램의 명령어에서 요구하는 수학적 계산이나 논리적인 판단을 처리합니다.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작은 크기의 고속 메모리인데 즉시 필요한 데이터나 명령어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연산을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산 결과를 임시로 보관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CPU를 구매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CPU 제조사로는 인텔과 AMD가 있는데 두 제조사의 CPU 모두 제품명만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인텔 CPU를 예를 들면 i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커질수록 높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i3는 저사양, i5는 중간 사양, i7은 고사양, i9은 최고 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 라이젠도 뒤에 있는 숫자가 성능을 나타내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높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CPU 성능은 일반적으로 클럭 속도, 코어 수, 스레드 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클릭 속도는 CPU가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의 양을 나타내며 높을수록 빠른 연산이 가능합니다. 코어와 스레드 수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을 결정하는데 다중 코어 및 스레딩 기술은 병렬 처리와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 성능을 평가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제품 중에 어느 정도 사양의 CPU를 선택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조립할 컴퓨터는 무거운 멀티태스킹과 비디오 편집까지 할 수 있는 컴퓨터여야 하기 때문에 인텔 i7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사양은 자세한 내용을, 화면의 내용을 참고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인보드와 CPU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부터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립할 CPU는 인텔 12세대 CPU입니다. 메인보드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네모난 부분이 CPU 자리인데요. 인텔 CPU 12세대 이상부터 조립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뚜껑을 하나만 열면 됐었지만 12세대 이상부터는 위아래로 뚜껑을 열어야 CPU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플라스틱 덮개를 제거합니다. 덮개 아래쪽에 있는 손잡이를 살짝 당겨서 들어 올려주시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기존 방식은 CPU를 장착하면 플라스틱 덮개가 자동으로 제거가 되었는데요. 새로운 방식은 플라스틱 덮개를 먼저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걸쇠를 풀고 소켓 테두리를 열어줍니다. 걸쇠는 살짝 누르고 옆으로 밀어서 풀어주면 되는데요. 이러면 이 CPU 테두리를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CPU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CPU를 장착할 때는 방향을 잘 맞추어야 하는데, 이 테두리의 삼각형 표시와 CPU에 있는 삼각형 표시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이 맞춰진 상태에서 잘 올려놓아 주시면 되는데, 메인보드에 있는 홈과 CPU에 있는 홈을 일치시켜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번 올려놓은 상태에서 위치를 수정하기 위해 CPU를 움직이게 되면 CPU에 있는 핀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치를 수정하시려면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잘 놓여졌으면 CPU 소켓 테두리를 닫고 걸쇠를 다시 고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CPU 쿨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PU의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쿨러가 필요합니다. CPU 쿨러는 공기를 이용하여 냉각하는 공냉 방식 쿨러와 냉각수가 펌프에 의해 순환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수냉 방식 쿨러가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저희가 설치할 공냉 방식 쿨러인데요. 선풍기처럼 생겼죠? 이 팬이 돌아가면서 CPU의 온도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CPU와 쿨러를 결합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멀 그리스라고 하는 기름을 쿨러와 CPU 사이에 발라야 하는데요. 서멀 그리스는 높은 열 전도율을 가졌는데 이 기름은 CPU의 높은 열을 쿨러로 효과적으로 식힐 수 있는 역할도 하면서 또 CPU와 쿨러가 딱 붙어서 열 전도율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CPU와 메인보드, 쿨러를 다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착할 CPU 쿨러는 딥쿨의 AG620입니다. 이 쿨러는 타워 두 개가 있는 형태이고 구성품으로는 케이블, 브라켓, 나사, 서멀 그리스가 들어있습니다. 쿨러 장착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CPU 쿨러를 부착할 브라켓을 장착하는 것인데요. 컬러를 구매하면 같이 들어있는 부품들 중에 이런 브라켓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길이가 긴 게 인텔 CPU용이고 짧은 것이 AMD CPU용입니다. 저희가 장착할 CPU는 인텔이므로 이 중에 긴 브라켓을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켓을 장착하겠습니다. 메인보드를 보시면 CPU 주위에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4개의 홈이 있는데요. 이 홈에 나사를 각각 고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브라켓을 고정해야 하는데 브라켓을 잘 보시면 CPU라는 글씨와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CPU 쪽을 가리킬 수 있도록 나사에 걸어 주시면 되는데 인텔 CPU 소켓 버전에 따라서 브라켓 끝에 있는 어느 홀에 걸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설치한 LG 모델 제품의 경우에는 2번 홀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꼭 확인하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나사로 브라켓을 고정하겠습니다. 나사는 X자 모양이 있는 곳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고정해 줍니다. 두 번째로 쿨러를 장착하기 전에 쿨링팬을 제거해 줍니다. 쿨러를 잘 보시면 팬을 분리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 손잡이를 위로 살짝 들어 올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올려주시면 쿨러가 잘 빠집니다. 이렇게 팬을 제거한 상태에서 방열판만 CPU에 먼저 고정하고 다시 팬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CPU 위에 서멀 그리스를 도포하겠습니다. 저는 쿨러와 같이 동봉되어 있던 서멀 그리스를 사용할 것인데 CPU 가운데에 이렇게 짜놓겠습니다. 다음으로 쿨러를 설치하겠습니다. 쿨러의 히트 싱크 부분에 있는 스티커를 먼저 제거하고
CPU 모양에 맞게 올려놓습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와 쿨러를 나사로 결합합니다. 다섯 번째로 분리해놓은 쿨링팬을 방열판과 결합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샤워용 공랭식 쿨러의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팬 쿨러가 램을 장착하는 위치를 간섭하기 때문에 램부터 먼저 꽂은 후에 쿨러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쿨링팬 두 개를 설치할 때 CPU의 열기를 바깥쪽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맞춰 달지 않으면 발열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잘 맞춰서 가운데 있는 팬에 먼저 장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쿨러의 전원 단자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쿨러에 달려있는 쿨링팬 케이블과 스플리터 케이블을 결합할 텐데요. 이 Y자 모양의 4핀 케이블을 서로 연결하고 메인보드에 CPU 팬이라고 되어 있는 단자에 결합하시면 됩니다. 이제 CPU 쿨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CPU가 100% 동작하는 환경에서도 70도 이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쿨링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서멀 그리스를 다시 도포해서 다시 재설치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억 장치와 파워에 대해 알아보고 조립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